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모인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진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미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테 일간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이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개념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중화라고 하는 것, 자, 사주는 어떤 사주가 좋은 것이냐?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어떤 사주가 좋지 못한 사주냐? 중화가 안 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뭐 중화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왕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냐? 당연히 일간이 왕하냐, 일간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개념인데 이 기토가 너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해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너무 지랄스럽게 왕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일간이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글자들을 내 편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하냐 약하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물이 많아서 습한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겁지도 않게 차갑지도 않게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습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왕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한열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용신을 취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취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목하고 토의 관계는 어떻다? 목극토의 관계가 되겠죠. 월지 있는 인목이 일간인 기토인 나를 극한다라고 합니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협박하고 공격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극의 관계, 상극의 관계는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극해서 나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존 관계 또는 공생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살자라고 하는 윈인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목이 사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지만 목이 나무 뿌리가 땅 속으로 해집고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공기, 수분, 양분 등이 땅 속까지 침투를 해서 땅이 토로서의 아주 비옥한 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이 없이 다져진 땅은 토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의 관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존관계, 공생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야말로 상극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관은 바를 정자가 되겠죠. 바른 관청이죠. 그래서 법, 윤리 또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남편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직장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굉장히 관성으로서 순작용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작용이죠. 그래서 뭐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덕이 아니라 도적을 말하죠. 뭐 적군 같은 개념, 일체의 나를 공격하는 해악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하냐 강학상 이렇게 구분해 본 것이고 일간에 따라서 또는 사주의 국세에 따라서 어떤 사주,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간, 어떤 국세는 편관칠세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분석을 해야 되지
정관은 좋은 것이다, 평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평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평관칠살이 되겠죠. 어저께 무토인 양토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이 되었기 때문에 무토인월에 태어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음양의 조화가 맞으니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광절이 됩니다.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굉장히 왕한 반면에, 목이 왕하면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 기토는 약해지게 되죠. 일간은 약한데 관성, 정관은 왕한 사주 국세가 되니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왕한 관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 중에 초기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치용할 때나 또는 격을 논할 때 무토는 불용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인 병화는 치용할 수가 있겠죠.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토가 양화를 받고 화생토죠. 인성이죠. 정인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도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격을 잡냐면 당연히 본기가 중기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관격에 관인상생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을 논할 때는 본기가 우선하고요. 본기 다음으로 중기 다음으로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하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이나 용신을 치용할 때 없는 것과 같다, 병화 간목을 위주로 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죠. 맹춘이라고도 합니다. 전 계절인 겨울에, 전 계절은 겨울이었죠. 그 다음에 축월이었습니다. 이때의 한기가 아직 인월까지 전달이 돼서 초춘인 인월은 아직은 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따뜻한 봄은 아닙니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토가 따뜻해지지 않았다, 온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해서 기토 자체도 약하지만은 한기가 남아있어서 토가 차갑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인성을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 약한 기토를 도와서 생왕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인성에 화만 있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그래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기토를 온토한 연후에는 재성인 수를 얻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로서의 쓰임,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자, 오늘 명식 연지에 사화를 얻었습니다. 정인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월에 기토가 약한데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하고, 그 다음에 기토가 사에 뿌리를 얻을 수 있으니 기토가 신약하지 않다. 일제에서 미토를 얻어서 기미 일족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하니 이것 또한 기토가 약하지 않으니 이제 뭐만 있으면 된다. 물이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양토인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었고요. 무토는 어떤 토? 마른 건토이기 때문에 사주를 갖다가 조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기토가 척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을목은 무토를 제할 힘이 없고요. 기토 정도는 을목에 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을목 칠살도 고목 고초가 될 수밖에 없다.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주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 이 자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데, 사주 전체로 봐서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 사주를 윤택하게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더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을해대운 때 사해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유대원 때 사유회금, 임신대원 때 사신합수 또는 인신충이 되다 보면은 화의 기운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화운 갈 것이냐? 목화운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천간에 뭐 임계수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금수운이 뭐 매우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미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되, 축미충이 되는 순간에는 축 중에 있는 신금계수가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다시 을목이 수서 일간 기토를 극하는 것은 매우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운은 이거는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이 이건 무조건 일단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병인시, 정묘시 마찬가지로 금수운 가야 됩니다. 수가 원국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곳은 금수운으로 가기가 좀 그런 것이 뭐냐면, 임수개수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왕토가 이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집니다. 이거는 조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 신묘시 마찬가지로 경금신금은 신금은 이건 물이 아니고 금입니다. 이것도 수가 부족한 사주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를 얻었습니다. 이런 충분히 목화운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임신하고 계유의 차이는, 이 임수는 시에 뿌리를 둘 수가 있지만은 계유는 유금의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옹지만 될 수 있으면 수의 근원 목화운으로 가되 수의 근원이 있는 임신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어서 좋을 것으로, 당연히 수를 얻어서 좋은 거지만, 을목에 다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을축시는 을목의 뿌리, 같은, 을목이라도 을축시는 축미충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을목이 생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을해시는 이 을목들은 당연히 이거는 수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목으로 볼 수 있죠. 기토를 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잡초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얻은 것은 좋으나 을목이 다시 투출된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